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9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1.49%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2,926포인트 선, 코스닥은 980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수급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개인이 사들이는 하루였습니다. 5,729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운 모습이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3,388억 원 물량 담아드렸고요. 기관과 외국인 역시나 코스닥도 기관이 조금 더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2,132억 원,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주식왕 신광섭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책임지는 월요일 항상 만나뵙는 분인데요. 오늘 브로치가 있네요. 꽃무늬 브로치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네. 평상시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네. 처음 알았어요. 네네네. 항상 있으셨군요. 네네. 뭐 특별히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부토니에라고 하는데, 네, 부토니. 그런 이제 뭐 남자 이렇게 장신구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남자들이 뭐 딱히 이렇게 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귀엽습니다. 네. 저는 처음 알았는데 가까이서 뵈니까 드디어 볼 수 있었네요. 몇 달간 늘 있으셨다는 거죠? 네, 그만큼 관심이 없으셨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빨리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1을 입력을 하셔야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실시간 톡방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또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왕 클래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네. 역풍이 부는 건 아니고요. 배가 네. 뒤로 가지는 않고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예,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면서 옆에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빨리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그 나스닥 주식들의 하락이 조금 크잖아요. 네. 대형 헤지 펀드들이 이제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을 좀 차익 실현하느라고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8%까지 오늘도 또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8%까지 예전에 이제 1.7%가 넘어갈 때 기술주들이 막 폭락이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인플레다 뭐다 하면서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FMC 의사록이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양적 긴축 얘기까지 조금 나왔거든요.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건 돈을 푸는 걸 이제 줄여나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죠. 금리 인상을 그렇죠. 하고 나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어놓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보다 조금 더 강한 조치거든요. 시장에 네. 풀려 있는 돈들을 다시 이제 회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한 2번 정도 올리고 나서 양적 긴축을 해서 금리의 상승세를 막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금리 상승에 효과가 있는 양적 긴축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시장은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들이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1월 초잖아요. 1월 초. 네. 그러니까 그 여러 헤지 펀드들도 아, 주식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어떤 생각에 막 매도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포트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가 되니까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랐던 이제 기술주들을 좀 대형 기술주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항공 주식이라든지 뭐 에너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포트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들이 계속 하락이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카카오는 하면 안 된다.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지금 하면 안 되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나스닥 주식들도 조만간에 이제 방향을 하락으로 틀 거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대형 성장주가 카카오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자세한 얘기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그 카카오 관련된 모든 그룹주들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그때 당시에 이제 12만 원대에서 종목을 상담했던 카카오가 지금 10만 원 미만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싸다고 막 잡을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나스닥이 하락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 네.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bp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100bp 위에 있으면 이제 경제가 좀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단기 금리가 바로 튀어 올라가죠. 예, 네. 바로 튀어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단기 금리가 튀어 올라갈 때 장기 금리도 같이 튀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앞전에. 그러면서 단기 금리는 상승하고 장기 금리는 하락하니까 이 플래팅이라고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항상 높아요. 근데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내려오면 이게 점점 간격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 금리는 실물 경제를 반영하고 단기 금리를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데 네.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에 반응을 하면서 튀어 올라가고 네. 장기 금리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네.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긴축 이런 우려가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면서 기술주들은 차익 실현으로 매도세가 쏟아지는데 네. 개인들은 그걸 보면서 아,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그런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거다. 충분히 금리를 올릴 만큼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0.95% 빠지고 코스닥이 1.5% 정도 빠졌어요. 지금 이게 며칠 연속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이거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막 걱정을 하실 텐데 다른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면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보합에 있죠. 예, 보합에 네. 그냥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올랐죠. 니케이 증시도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보면 오늘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개별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앞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이제 와 있죠. 반등이 거의 나올 때가 됐다라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앞전에 박스권에 지금 하단부에 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세선을 굳이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락 목표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좀 잡힌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한번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손절하시면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종목별로 이제 손절하는 어떤 그런 영역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영역대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방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카카오를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반등이 내가 샀던 그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신에 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오늘 은행주 반등도 많이 나왔고 보험주 네. 반등도 많이 나왔죠. 네. 금리 상승 수 그게 금리 상승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금리 상승을 한다고 해서 은행주랑 보험주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네. 은행주, 보험주 이런 금리 상승 수혜주도 약발이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는 거거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며칠간 이제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노란 톡방에서도 보셨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동국제강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네, 이런 상승폭이 종목들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 네.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방향을 위로 틀었죠. 예, 위로 방향을 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장기간에 계속적으로 이 하락 추세에 계속 갇혀 있다가 지금 위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간에 여기 하락 추세에 계속 갇혀 있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옆으로 계속 기고 있다가 위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요. 방향을 틀고 있고 좋은 신호네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횡보권역에 그냥 들어 있었는데 지금 좀 위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술주나 뭐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저가 매수를 누리기보다 그 종목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빨리 그 흐름을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빨리 읽고 그리고 이게 지수가 빠질 건가라고 너무 공포에 절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VIX 공포 지수를 한번 보시면 시장이 이제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가고 미국 시장이 내려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이 막 폭락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빅스 지수는 급등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 급등하지 않고 있죠. 그냥 20 이하에 그냥 평온하게 있거든요. 증시 자금 동향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히려 1월 달 들어서 개인들이 고객 예탁감 늘고 있어요. 예, 늘고 있고 지금 67조, 68조, 70조 그 권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금도 풍부하고 다만 비트코인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코인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코인.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앞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8천만 원 찍고 3,5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3,5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긴축에 이제 기역자 이제 그 정도 수준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흘러내리고 네, 있죠. 이렇게 그렇군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벌써 이 앞전에 지지하는 이 지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이 권역에 왔지만 이거 지지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돼갖고 반등이 나온다면 나와야 돼요. 이거. 예, 나오지 않으면 올라오다가 6천만 원 이상 돌파한 다음에 다시 꺾이면 그 다음 목표치는 3,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3,500만 원에서 이 앞전에 지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하락의 목표치는 한 2천만 원 수준이에요. 2천만 원 수준.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꺾이면 3,500만 원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옆으로 길다가 별거 없어서 밑으로 꺾이면 하락 목표치 2천만 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적인 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엄청 많은 헤지펀드의 어떤 주인이고 이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자산을 분산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채권도 갖고 있고 뭐 주식도 갖고 있고 뭐 부동산도 갖고 있고 코인도 갖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산을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어떤 자산이 제일 많이 올랐냐, 그리고 어떤 자산이 제일 많이 내려갈 것 같냐, 어떤 부분부터 차익 실현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냐. 긴축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자산이 이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에 꼬꾸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날수록 체력이 안 되는 것부터 하나씩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꺾이는 게 보통은 주식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 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점점 꺾이긴 하겠지만 제일 먼저 꺾이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코인 쪽이 아닐까. 지금 벌써부터 코인은 주식보다 훨씬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코인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주식이 폭락하거나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긴축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예전에 다 겪어봤고 그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앞의 상황을 미리 다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주식이 여기서 바로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은 바로 꺾이지 않고 일단은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포트를 교체하면서 기술주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적 우량주라든지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산업군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 그런 군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시간이 올 거고요.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변이나 이런 어떤 확산세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늦춰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 과정은 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면서 계속 발언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그 말을 보면 안 되고요. 그 본인들이 거기서 찍어내는 언어들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의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들의 의도. 그들의 말은 어떤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시장을 통제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통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통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언어를 듣고 그거를 자꾸 해석하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다, 뭐 8번도 올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양적 긴축을 금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금리 상승과 동시에 인상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그들의 말이고 그런 말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의도로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면서 시장의 그런 방향을 올바르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식은 이제 그 시장의 그런 어떤 참여자들이 그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그 언어들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가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런 어떤 그 방향이 변하는 거지 막 역풍이 불어서 배가 거꾸로 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되 그 시장의 방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좀 잘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장기적인 또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고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저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는 조금 더 코너를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 줄 평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과 실시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네, 주식왕 클래스 오늘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네, 오늘장 주식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 가운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빨간불 켜는 하루였네요. 셀트리온 2.4%,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43% 상승을 한 가운데 총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고 셀트리온이 이제 1,000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50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고 기간은 이제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제 3개월간 네, 매수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그 전에도 이제 셀트리온한테 뭐 본인들의 그런 주식이 이제 계속 하락을 많이 하면서 40만 원부터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이제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막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셀트리온이 배당도 안 하다가 이번에 배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식 배당도 하고 현금 배당도 했죠 이번에. 그렇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주가 안정이나 뭐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금의 그런 유보율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나오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의 주가의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그 레키로나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본업 자체를 좀 밀어놓고 레키로나에 올인을 했는데 그 레키로나가 이제 그 주사제 형태로 나오고
그 다른 데서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전에 이제 그 먹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주사제를 이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막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막상 이제 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을 해서 미리 다 올라와 놓고 그리고 나서 막상 그 약품이 나오면 여기서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내려오는 거죠. 계속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일단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와서 지금 반토막까지 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셀트리온 빨리 팔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5,850억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2,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매출 한 2조를 돌파하면서 이제 그 사상 최대치를 낼 거다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셀트리온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당장 급하게 들어가야 될 추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나눠서 사야 되겠죠. 나눠서 이제 당분간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런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그냥 뭐 나눠서 사면 추세를 좀 돌리면서 다시 상승하는 어떤 부분으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천천히 관심을 가져볼 때긴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대신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가격이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비싸니까 일단 그냥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종목 그러니까 바이오주 예전에 이제 바이오주 그러니까 그 바이오주라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라는 어떤 종목들 중에 하나를 편입한다고 할 때 셀트리온 그러니까 가장 큰 대장주를 시가총액 40조가 넘어갔다가 지금 25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그 셀트리온을 편입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어떤 그런 마인드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싶다. 그냥 지금 정도의 가격에 이 종목의 어떤 펀더멘털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내가 충분히 사서 그냥 들고 있을 만하다.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할 때가 이제 투자자의 마인드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가지고 싶지 않나.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이 가격 정도면 매력적이다. 그냥 이 가격 정도면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막 30만 원, 40만 원 갈 때 100만 원 간다 막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한 18만 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거 나중에 네. 이거 100만 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갈 때 막 계속 가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이거 위험하다 팔아라 하는데 아니야 이거 100만 원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막 매수를 나는 이걸 가지고 싶어 비싼 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천천히 나눠서 사더라도 지금 이제 조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조금 약간 독특한 게 있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안 사죠. 그렇네요. 네, 회사 자체 그룹에서 봤을 때도 셀트리온은 가지고 싶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지고 싶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가격에는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1,000억을 샀고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는 500억을 샀죠. 셀트리온 제약은 안 샀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나 또한 셀트리온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그들이 1,000억을 살 때 나는 1,000만 원만 사겠어. 이렇게 좀 약간 투자자의 마인드로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지네스텍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로봇 모션 제어칩 원천 기술 부각 소식 속에서 이 삼성 M&A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이틀째 또 강세를 보인 아지넥스텍입니다. 오늘 20%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15,900원 선까지 올라간 가운데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 이슈를 보이면서 아지넥스텍 또 늦게 급부상하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그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예전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다시 하락이 나오고 이제 그 가지 못하고 그냥 그랬었죠. 일시적인 네. 흐름으로 보였던 앞전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앞전의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대장이죠. 지금 현재 로보티즈가 대장이고 뭐 이외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 종목들이 다 같이 한 번에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로봇과 좀과 연관이 있는 뭐 현대무백스라든지 뭐 코인테크라든지 뭐 물류자동화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아지넥스텍이죠. 그러니까 네. 하나씩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바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걸로 봐서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지금 당장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의 흐름은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 이렇게 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밑으로 꺾이면 이렇게 길 거예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기겠죠. 예, 이렇게 기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뭔가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밑으로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이때부터 진짜 또 상승이 한번 다시 나오는 게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메타버스 종목들 한번 볼까요? 선익 살펴보도록 시스템. 하죠.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 잡히셨습니다. 보면 네. 앞전에 이렇게 지금 로보티즈처럼 큰 상승이 한번 나왔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못 팔면 끌려 내려가죠. 예, 끌려 내려가면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런 네.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기간 한 3,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이 한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지넥스텍을 하자라기보다 그냥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로보티즈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붙으면 안 되겠죠. 예, 지금 붙으면 쬐끔 수익 나고 바로 물리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붙으면 안 되는데 그냥 관심을 갖고 조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차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미리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지넥스텍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뭐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될 거고 제가 항상 주식은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내려올 때 따라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앞전에 올라갈 때 따라가면 여기서 물리죠. 내려올 때 여기서 사야죠. 예, 올라가고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가면 지켜보다가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가면 이거는 지금 이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더 나온다고 하면 이제부터 분할해서 매도하는 자리로 보고 다시 조정이 나올 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나눠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따라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때문에 올랐냐면 이제 요즘에 그 어떤 로봇에 대한 붐도 있고 이제 뭐 삼성에서 그런 뭐 대형 M&A를 뭐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로봇과 네. 관련된 종목들 막 퍼스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이 아지넥스텍이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XR 글래스를 만든다고 해갖고 네. 메타버스로 앞전에 올라왔던 거예요. 메타버스로. 예, 메타버스로 올라왔었는데 이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용 이제 XR 글래스 개발을 구미전자 정보원하고 지금 진행 중이다 해갖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앞전에 부각을 좀 받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분야 이제 공정 자동화 장비에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이동 속도, 뭐 위치 제어 이런 모션 제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션 제어 솔루션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그 로봇을 만드는데 이제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의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아지넥스텍이고 네. 지금 현재 지금 한 700여 개 기업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지넥스텍을 조금 보다가 네. 그 기술적으로 이제 아지넥스텍보다는 기술적으로 붙을 만한 종목은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보니까 이게 드론 관련주인데 네. 드론 관련주인데 로봇 드론 생각하면 뭔가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로봇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또 물류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 배달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아 이거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조만간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내려올 때 따라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랬었죠. 내려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나눠서 한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네온테크라는 종목 드론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500원을 뭐 기준으로 잡고 이 3,500원. 부분에서 네.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지금 한 4,2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3,500원 정도에 사면 조금 뭐 여기 부분에서 천천히 모아가면 뭐 크게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이탈하면 뭐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일단 모양 자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 번 상승 주고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내려오면 한번 요 정도 부근 3,500원 이상 뭐 한 3,600원, 3,700원 요 정도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리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매수를 해놓으면
일단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 앞에 말씀드린 로봇 관련된 종목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쭉 나왔다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뭐 계속 지루한 흐름을 만들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드론 관련주 대표주 이제 테마주 네온테크도 한번 그냥 너무 크지 않은 돈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지넥스텍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전반적인 로봇 관련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봐주셨고 또 관심 종목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쇼크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 목표 주가가 줄 하향세라고 하네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LG생활건강 오늘의 종가 상황 13.4% 하락을 하면서 100만 원 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시초가가 110만 원 선이었는데요. 95만 6천 원에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엔 급락이 나오면서 92만 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7월 부근께는 177만 원 선까지 가면서 황제주로 불렸던 LG생활건강이었는데요. 오늘 95만 6천 원에 종가 형성된 가운데 LG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도 5% 하향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LG생활건강. 네, LG생활건강 대단한 회사죠. 예, 작년 3반기에도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제 차석영 부회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6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62분기, 1분기가 3개월이죠. 그러니까 62분기. 네, 62분기 와, 동안에 어떻게 분기별로 계속 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는지, 그렇네요. 네, 굉장히 대단한 경영 능력과, 그러니까 네.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어떤 경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하죠. 예, 그 차석용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이제 좀 둔화되는 거죠.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동안에 네. 그렇게 성장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중국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유커들이 와서 막 화장품을 싹쓸이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중국 화장품 수요가 이제 좀 구조적으로 계속 좀 둔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었고, 그게 그 지난번 이제 실적 발표할 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시장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예, 그 전부터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계속 흐르고 있다가 오늘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아모레퍼시픽도 네, 오늘 화장품주가 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탔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보시면 네. 오늘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현재 자리가 좋지는 않죠.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사면 안 돼요.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예,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이미 마이너스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론은 버텨야겠죠. 예, 버텨야 돼요. 그냥 이게 지금 모든 종목들이 손절을 할 거였으면 이 앞전에 했어야죠, 미리. 예, 이 내려올 때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언더슈팅 하면은 조만간에 저점 나와요, 일단. 예, 저점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옆으로 기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나서 뭐 순간 저점을 또 이탈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이만큼 빠진 데에서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상 봤을 때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에 아무 얘기 없을 때 이거 왜 빠지지 하면서 그냥 계속 들고 버티다가 이거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막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 들고 있는데 LG생활건강 오늘 막 13% 빠지고 막 뭐 앞으로 뭐가 안 좋을 거야 하니까 여기서 이거 저점 이탈했다고 여기서 손절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손절하고 나서 마음은 좀 편할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잘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6개월 뒤에 보면 이만큼 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지금 굉장히 갖고 계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갖고 나왔는데 오늘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매도세가 엄청 나고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 공매도까지 붙으면서 지금 하락이 커졌는데요. 조만간에 저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손절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루 이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92만 1,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열어놓고선 이미 18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 대형주가 그런 상태에서
뭐 여기서 뭐 더 내려가 봐야 단기적으로 뭐 계속 쭉쭉쭉쭉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냥 단기간에 좀 저점을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살아나겠죠.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 해야죠.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거나 이러면 그때는 그냥 좀 손절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더 하루 이틀 더 빠진다고 여기서 공포에 또 손절을 하시면 팔고 나서 3개월 뒤에 보시면 내가 판 가격보다 무조건 비싸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시장에서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언더슈팅으로 이렇게 밑으로 크게 빠지는 이런 경우가 LG생활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저점, 시장도 이렇게 저점에서 개미들을 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뭐 코로나 이런 부분들 뭐 2008년도에도 그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버티고 이제 1년, 2년을 들고 있던 종목들을 거기서 다 손절하기 마련인데 네. 이런 부분의 패턴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나올 때는 좀 손절을 하기보다는 그냥 맞고 갈 생각하고 대신에 현금을 좀 확보하고 이 종목을 여기서 물타지 말고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 편안하게 결국에는 이런 이슈가 지나가면 또 다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이제 정상화되거나 어떤 부분에 그 주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0이 2가 4가 아니라 3 플러스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00이 2가 3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고요. 플러스 1로. 그러면 4에서는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다시 또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 내려갈 때 600이 2를 했는데 3까지 떨어지고 2까지 떨어질 때 거기서 손절하지 말자. 그냥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거 오늘 손절 많이 했을 텐데 이거 손절할 자리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LG생활건강 살펴봐 주시면서요. 또 이 아모레퍼시픽과 이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입니다. 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이 멸공이라는 SNS에 멸공이라는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장중에 7% 가까이 또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너 리스크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신세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7% 가까운 하락세, 25만 원의 시초가에서 23만 원 선까지 빠졌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오늘 5.3% 하락세 보였고요. 신세계 건설은 오늘 소폭의 상승세, 푸드도 2% 하향세 보였습니다. 네, 이마트도 빨간불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너 리스크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대형 회사들은 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나왔을 때 대형주들은 사야 돼요. 예. 예, 저가에서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상 같은 경우도 네. 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을 성추행 가갖고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 다 무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메일유업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뭐 그런 어떤 일시적인 물론 이제 남양유업이나 뭐 아니면은 그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네. 좀 완전 잘못됐지만 네. 이제 그 정도의 굴지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세계는 근데 지금 이 신세계 참 재밌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정용진 회장과 신세계는 별로 관련이 없죠. 집안 사람이긴 하지만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쪽이죠. 이마트 쪽. 이 신세계 백화점이나 네. 이 신세계 쪽은 정유경 회장이죠. 정유경 회장.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이제 이마트 쪽을 가져갔고 이 정유경 회장이 지금 이제 이 신세계 쪽 물론 이제 같은 집안 식구고 하다 보니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정용진 회장이 한마디 해갖고 괜히 정유경 회장이 두드려 맞았죠. 오늘 오히려 이마트는 또 덜 빠졌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랬군요. 네. 그 정영진 회장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영준 부회장이 이제 그 맡고 있는 그 이마트 쪽의 사업은 중국 시장이 없어요. 이미 벌써 망했죠. 1997년도에 진출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26개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이어지니까 2017년 12월에 완전히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중국에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정유경 회장 쪽은 그 신세계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뷰티 사업을 하고 있죠. 뷰티 사업. 화장품은 이제 뭐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브랜드가 호텔 이제 5성급, 6성급 호텔에 이제 들어가 있죠. 네. 호텔 스파에 입점돼 있고 패션 부분은 뭐 보브라든지 스튜디오 톰보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별도로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유경 회장도. 근데 이제 그 뭐 향후에 또 뭐 중국에 진출할 계획도 지금 없다. 이제 신세계 쪽은 이제 중국에 진출했다가 그 롯데도 그렇고
많이 겼죠. 예, 중국 그 공산당 그러니까 저는 그 정윤진 회장이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100%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롯데 쇼핑도 들어갔다가 막 뭐 그때 사드 배치한다고 맞습니다. 해갖고 네. 막 불매운동 해갖고 막 회사 막 문 닫게 하고 그랬죠. 지금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디디 추싱 뭐 이런 회사들 지금 박살났잖아요. 예. 네. 기업인들한테 뭐 중국은 진짜 그 공산당은 진짜 너무하죠. 예, 너무해요. 그러니까 그 정윤주 회장이 그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공산당을 좋아할 수가 없죠. 뭐 기업의 사람들은 뭐 기업 못하게 하고 본인도 이마트 들어갔다가 한번 작살나서 망해갖고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갖고 어떤 그런 할 수가 없죠. 비즈니스라는 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저는 SNS를 안 해요. 괜히 SNS 해갖고 그 정윤준 회장도 SNS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예, 네. 주식 투자하는 여러 개인 투자들이 있고 한데 뭐 본인은 상관없겠지만 일단 이 본인들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개인들, 이 투자자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어떤 기분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업가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조금 점잖은 행동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로 이제 뭐 소비자들과 개인들과 소통을 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친근감을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지 여기에 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우리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좀 뭐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기분과 상관없이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상사가 싫어도 거기 상사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상사가 싫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뭐 SNS에 올리고 전 부장님이 싫습니다. 뭐 사장님이 싫습니다. 이러진 못하죠. 않잖아요. 네. 본인도 입장 바꿔서 밑에 직원들이 우리 부회장님 싫어요.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기분 상하는 것처럼 그 중국도 분명히 그럴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정유경 회장의 사업 쪽에 굉장히 어떤 부분에 불이익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앞으로 인생을 모르는데 그 본인이 어떤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대신에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단기간에는 좀 그러니까 하락하는 어떤 압력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오늘 막 7% 빠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크게 뭐 여기서 더 막 밑으로 빠져갖고 이게 뭐 지금 어떤 사업들의 중국의 어떤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막 밑으로 그냥 막 나락으로 가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저가 매수로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오너 리스크 어떤 부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조금 한 달 정도, 뭐 일주일 정도 천천히 뭐 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쭉 천천히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에 담아놓으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더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도 추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전에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둥그렇게 이렇게 올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저점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잡고선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 정영진 회장님께서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셔갖고 여기서 지금 밑으로 하면서 다이빙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을 거다. 21만 1,000원을 깨지 않을 거고 이 정도 저점에서는 조금 천천히 나눠서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제 저도 이 신세계 주식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부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네, 기분 주주로서도 상했습니다. 또 네. 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장중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더 자세한 세세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토크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또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코프라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이 5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코프라 살펴볼까요? 4.16% 오늘 하락세 보이면서 장 초반 10,000원대의 시초가가 무너지는 모습 보였네요. 네, 9,68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코프라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예,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인데 네. 뭐 무난하죠. 예, 회사는 무난하고 그냥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무난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차츰차츰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얼마 전에 BGF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일단은 그냥 주가도 그냥 무난한 흐름이죠. 무난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어떤 흐름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회사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는 조금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수가 이제 조정이 받으면서 눌리면서 같이 이제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가가 12,000원이셔갖고 또 이 정도 부근이신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올 때 사자. 그러니까 그 습관만 고쳐도 이 매수가를 봤을 때 이런 꼭지에서 잡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면 계속적으로 이제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게끔 돼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12,000원 아니면 여기 부분,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까 봐 자꾸 따라가시는 그런 분들의 그 습관들,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비중 50%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영역에 있거든요. 일단은 사실 이제 12,000원에 사셨으면 12,000원에 사셨으면은 그냥 10,000원 이하로 내려갈 때 10,000원 이하, 그러니까 11,000원. 그러니까 그 어떤 손절 라인을 정하고 이건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올라갈 때 사면 내려갈 때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면 아 내려갈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비중을 50%나 한 번에 여기서 그냥 태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난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손절을 해놓고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두 가지 매매 방법이 좀 약간 잘못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한 번에 들어갔고 내려가게 되면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빨리 손절을 하고 다시 나눠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들고 계시면서 지금 20% 이상이 이제 깨졌는데도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없다. 예, 이거를 만약에 자신 있으시면 이거를 진짜 50% 이상 진짜 막 70%, 80%, 100%까지 채워놓고 난 이걸로 하나로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종목은 또 아니죠. 예. 일단 뭐 배당도 100원 정도 하고 회사가 나빠서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2,300억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 올라간다라고 할 때 코프라가 날아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주 갑니다라고 하면 현대위와 만도가 가죠. 그러니까 현대위와 만도 같으면 진짜 50% 여기서 샀으면 아, 나 이거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 100% 살 수 있죠. 그냥. 근데 코프라는 지수가 코스피 오늘 20포인트 올랐어요. 1%, 2% 올랐어요 했는데 코프라 혼자 안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에 큰 비중을 태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은 60일선 이탈했고 여기 봐야죠. 일단 8,900원, 예, 9,000원.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이미 벌써 12,000원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 힘들죠. 손절하기 힘드니까 일단 더 내려갈 수 있다.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9,000원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때 그때 이제 조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좀 자동차 대신에 좀 다행인 건 업종 자체의 선택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그 전기차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애플카 이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부근까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이번 어떤 매매를 통해서 조금 본인의 어떤 매매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된 거는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습관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모든 어떤 부분의 원인을 본인한테 찾으셔야 그 부분의 원인을 찾아야 내가 그걸 고칠 거고 그걸 고쳐야 또 발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12,000원까지 조금 버틸 수 있다. 이게 업종은 나쁘지 않다. 종목 나쁘지 않다. 다만 타이밍이 잘못됐을 뿐. 그리고 사는 방법이 잘못됐을 뿐. 그러니까 종목과 업종과 그런 부분을 욕하기보다
일단 이 종목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괜찮은 종목을 갖고 매매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아,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만 다행인 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여기까지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